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퓰리처상 수상작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퓰리처상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헝가리계 미국 언론인인 조지프 퓰리처의 유언으로 1917년에 제정된 권위 있는 언론상입니다. 이 언론 분야에서는 보도, 사진, 비평, 코멘터리 등 15개 부문에,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픽션, 드라마, 음악 등 7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언론 부분은 미국 언론과 미국 언론계에 종사하는 언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외국 언론사의 경우 미국 지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래는 매년 4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식 수상자 발표 행사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데이나 카네디 퓰리처상 사무국장이 자택에서 지난 4일에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는 공공부문상은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다룬 미국 비영리 탐사 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와 또 알래스카 지역신문인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탐사 보도 부문상은 뉴욕시의 택시 면허 문제점을 다룬 뉴욕타임스가 그 사진 보도 부문 속보 사진에서는 홍콩 시위 현장을 긴박하게 담은 로이터 통신, 또 특집 사진 부문은 AP통신의 카슈미르 취재팀이 받았습니다. 올해 신설된 오디오 부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다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바이스 뉴스가 수상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사태가 연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에 이 일본을 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된 긴급사태가 며칠 후에 전역으로 확대가 됐죠. 그리고 애당초 오늘까지였지만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수습되지 않자 이달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감염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았고 의료체계의 압박을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내린 판단이라면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일본은 현재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명에서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병원들도 대부분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확진자 절반 정도는 감염 경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오늘 14일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조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방역에 실패해서 해제의 기준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긴급사태를 연장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불만 기류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요. 또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지사로 이루어진 전국 지사회도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야기현의 경우 7일 이후에는 휴업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연장에 우회적으로 반발하는 조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이 긴급사태 선언 연장으로 경제 손실이 23조 1,0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긴급 사태로 인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감소 추산액 21조 9천억을 더하면 지금까지 이 총 긴급 사태로 인한 GDP 감소액은 45조 엔, 5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지속으로 일본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방역이 경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참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한 저력이 다시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다라는 얘기에 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좀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라는 이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그런데 종식된다 하더라도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개발이 되지 않으면 불안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30개국의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전 세계 공급을 위해 74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9천억 원을 모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5천만 달러, 약 613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4일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주도로 열린 화상회의에 EU 20여 개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회의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전세계 준비태세감시위원회가 주관한 코로나19 대응자금의 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마련이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0억 유로, 약 1조 3,398억 원을, 그리고 노르웨이는 10억 달러, 1조 2,255억 원을, 또 일본은 8억 달러, 약 9,80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금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멜린다 게이츠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은 이 1억 달러, 1,225억 원을, 그리고 팝스타인 마돈나는 110만 달러, 13억 원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모금액 중에서 40억 유로는 백신 개발에, 20억 유로는 치료제 개발, 15억 유로는 진단 부문에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 인도, 또 안보 문제로 EU와 마찰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지원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죠. 네네. 이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인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작전이란 이름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국제적인 백신 쟁탈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러시아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던 의료진들이 잇따라 추락사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네, 가장 먼저 중국과의 국경을 닫아 걸었던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네. 4일 연속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서 누적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뉴욕타임즈와 CNN 방송은 최근 2주간 코로나19 의료진 3명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의문의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스타시티의 우주비행사 훈련소에서 나탈리아 레베데바 응급의료센터장이 추락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100km가량 떨어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스크 한 병원에서 원장 대행을 맡은 엘레나 네포무냐사야가 창문에서 떨어졌고, 또 지난 2일에는 보로네시의 노보우스만스카야 병원 응급의사인 알렉산더 슐레포브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서 레베데바가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이 네포무냐스카야는 보호장비 부족을 이유로 병원을 코로나19 치료소로 전환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슐레포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후에도 병원 측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들의 추락은 경찰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의사들을 단속하던 와중에 발생했다면서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은 이 의문의 추락 사고들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